투자 전문가 게리 블랙은 오늘 리프트 주가가 24%나 올랐습니다. 테슬라나 다른 자동차 회사가 리프트를 인수하면 큰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리프트는 기업 가치가 57억 달러이고 이용자 한 명당 가치가 236달러인데 우버는 이용자 한 명당 932달러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리프트를 인수해서 리프트의 2,400만 명 이용자를 활용한다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지면 운전자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리프트가 합쳐져서 운행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우버와 경쟁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이용자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리프트 주식의 공매도 비율은 10.9%입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유저 이 니즈미 히어는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섞인 서비스나 테슬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량 서비스와 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선택할 것입니다. 웨이모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도 제한된 차량으로 특정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과 테슬라 앱만 있으면 됩니다. 고객들은 편안함을 원하고 테슬라 차를 탈 것입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운전자가 어떤 차와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데 그 앱들은 차량 기능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전혀 제어하지 못합니다. 테슬라는 차량 기능과 엔터테인먼트가 통합된 경험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게리 블랙은 테슬라는 2,400만 명의 활성 이용자 네트워크를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모든 주에서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버와 리프트와 경쟁해야 합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훨씬 저렴한 운전자 없는 옵션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회사가 모두 이용자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 테슬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몇 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며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비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혁신적인 무인 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존 유인 승차 공유보다 더 값싸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회사에게 기존 주자들의 네트워크 규모를 운운하는 건 그냥 노키아, 모토로라가 피처폰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만들고 있었으니 아이폰이 스마트폰 만들어도 잘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노키아, 모토로라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도 스마트폰 곧 만들 건데 애플만 스마트폰 잘 만들란 법 있냐? 라고 하는 레파토리와 같아 보입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로보택시는 기존 개인 차주들이 구매했던 차량들도 출시가 되는 바로 그날 택시 함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한순간만에 로보택시가 되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 주인 대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5초마다 생산되는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어마어마한 양산력이 더해질 것이고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 차량들을 위해서 승객 요금에서 일부를 떼서 다른 제조사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다 만들고 서비스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기존 유인 승차 공유 서비스들과는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주자들의 규모가 더 크니 안 될 거라고 말한다면 인터넷도 자동차도 전화기도 인쇄술도 다 탄생과 동시에 사그라들었을 것이며 우리는 그냥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이 발언은 여러 테슬라 커뮤니티에 의해 퍼져나갔고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저 윌리엄 시어즈는 테슬라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상황은 아이폰이 블랙베리와 경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그들의 차량 규모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꽤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비용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버보다 테슬라를 훨씬 더 선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제 의견과 완전 일치합니다. 중국 FSD 영상을 X에 올리는 계정인 아론 리 또한 게리는 좀 이상합니다. 그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각하면서 우버 같은 앱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게리 블랙의 의견에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에 경악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의 발언이 공유된 게시글에 와, 그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라면서 놀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말 눈길이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유저 제이 셀리는 그들은 스타링크는 컴캐스트와 경쟁할 수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는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전기차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해서 흑자 전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이스X는 국가들이 만든 로켓을 능가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뉴럴링크가 사고 환자의 능력을 회복시키지 못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테슬라 봇 옵티머스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부 효율 부서가 관료주의를 뚫을 수 없고 보링 컴퍼니는 터널을 10배 저렴하게 만들 수도 없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옳은 결정을 증명해내며 전 세계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아는 것처럼 기존 주자보다 10배 나은 것을 만들어내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서 우버보다 마일당 비용을 10배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차 안에서 운전자가 없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일할 때 프라이버시를 누리는 것을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게리,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마일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며 일침하였습니다. 테슬라 아시아 공식 계정은 X에 19초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 폐수를 정화하여 꽃을 재배하고 인공 연못과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데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 중간에 등장한 표지판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폐수 처리, 사이버 에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철저한 정화 과정을 거쳐 환경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물은 세 가지 방법으로 다시 사용됩니다. 먼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물로 재활용되고 냉각 장치에 다시 쓰이며 공장 내 화장실 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일부 폐수는 상하이 환경 기준을 만족해서 공장 안 연못에서 물고기와 백합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폐수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이버 에코라는 이름의 폐수 처리 시스템은 테슬라가 직접 설계해서 공장 운영에 잘 녹아든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에 하트 이모티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 울산 공장에서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계획했던 하이퍼캐스팅 생산시설의 본격 가동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하이퍼캐스팅은 테슬라의 기가캐스팅과 비슷한 기술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 효율을 높이고 부품 수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의 주요 원인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현대를 비난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급변하는 기술 전쟁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자사의 베스트셀링 차종을 전 세계 4개 공장에서 동시에 리프레시하고 생산시설을 전환하여 생산량까지 램프업 시킨 것은 정말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저, 잭, 첸은 기가캐스팅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별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일본 제조사의 효율적인 생산 전략에 의존하며 계속해서 다양한 모델을 추가해 왔습니다. 기가캐스팅은 테슬라처럼 한 가지 모델 대량으로 생산할 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제조사들이 이제 단일 모델 전략이라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능력과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라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